안녕하세요. 스포자TV의 샤론쌤입니다. 오늘의 코로나 소식은 마스크 오브제인데요. 오늘부터 정부에서 마스크 오브제를 실시했죠. 그래서 월요일은 생년월일이 1, 6일, 6으로 끝나는 연생들이 살 수 있고요. 내일은 27, 수요일은 38, 이런 식으로 생년월일에 끝나는 연도의 그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마스크 오브제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마스크 수급량이 많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내린 결론이겠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시기에 마스크가 좀 넉넉한 사람들이 자기는 마스크가 충분하니 나중에 사겠다 이런 움직임도 있어서 마음 한켠이 또 따뜻해지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제 2주 후면 개학인데요. 개학 때는 마스크 걱정 없이 또 안전하게 수업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해 봅니다. 오늘 코로나 강의 6강에서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오늘도 자료는 확률과 통계의 교과서, 이준열 선생님이 쓰신 천재교육 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출발해 볼까요? 오늘은 6강 같은 것이 있는 순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소개했던 교과서의 17페이지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순열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이 순열이라고 하는 거는 순서대로 나열한다 이런 얘기라고 했었죠. 순서대로 나열한다. 그리고 지난 1강에서 5강까지는 어떤 거를 다뤘었냐면 순열의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했었고요. 그 다음에 1번 원순열에 대해서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복순열에 대해서 했었죠. 그리고 이것들을 간단히 복습을 하면 원순열은 n개를 원에다 나열한다 했을 때는 얘를 일렬로 그냥 나열했을 n 팩토리얼을 n개의 똑같은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 이걸로 나눠줘서 n-1 팩토리얼이다 이런 게 있었고요. 중복순열 같은 경우는 프로덕트, 곱을 이용해가지고 곱을 나타내는 그리스, 그죠? 파이라는 기호를 새로 배웠었죠? 그래서 n 파이 r은 n의 r제곱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자, 오늘 배울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같은 경우에는 말에서 이미 나와 있지만 뭔가 같은 것이 있어요. 사람 같은 경우는 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도 숫자나 문자 또는 도형이 많이 나오는데요. 예시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할까요? 교과서에 탐구활동에 나와 있는 예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탐구활동 여기 보이시죠?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 흰 바둑돌 3개와 검은 바둑돌 1개가 1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순열의 수를 다음 과정을 통해 알아보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제 상황에서는 뭐냐면요. 흰 바둑돌이 3개가 있고요. 그리고 검은 바둑돌 1가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흰 바둑돌이 공통적인 게 3개가 있죠. 흰 바둑돌끼리는 서로 구분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상황에서 얘를 어떻게 나열했을 때 몇 가지가 나오는가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방법을 한번 보면 1번에 흰 바둑돌 3개를 번호를 각각 붙여 구별할 때 4개의 바둑돌을 1, 2, 3, 그 다음에 검정 바둑돌 이렇게 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순열의 수를 구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2번에 보면 아래표는 1의 각 순열에서 흰 바둑돌에 붙인 번호를 떼었을 때 같은 것이 되는 순열을 나타낸 것이다. 표를 완성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밑에 그림을 보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밑에 보니까 1, 2, 3은 이렇게 번호가 되어 있고요. 검정돌은 번호가 안 매겨져 있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1, 2, 3, 그 다음에 검정색 하나, 그 다음에 1, 3, 2, 검정색 하나, 2, 1, 3, 검정색 하나. 이게 원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번호가 붙어 있으면 다 다른 경우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밑에도 2, 3, 1, 3, 1, 2, 3, 2, 2, 그 다음 마지막에 다 검정색 이렇게 하나씩 붙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이 번호를 떼고 났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 가지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흰, 검정 이렇게. 그러면 이 두 번째 칸에 들어갈 게 무엇인가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채워볼까요? 이 두 번째 칸. 이 두 번째 칸은 보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그 다음 칸을 보면은 뭔가 힌트가 되죠. 이 다음 칸을 보면은 검정돌이 한 칸씩 앞으로 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흰색, 검정색, 흰색 이렇게 1, 2,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 두 번째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또 흰색, 흰색, 검정색, 흰색, 또 흰색, 흰색, 검정색, 흰색 해서 1, 3, 2, 2, 1, 3 위에랑 번호만 똑같이 써주시면 되고요. 번호는 똑같이 써주면 되고 계속 이 모양이 반복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앞에도 2, 3, 1, 3, 1, 2, 3, 2, 1 얘네들은 다 한꺼번에 뭘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그 오른쪽에 보면은 흰색, 흰색, 검정색, 흰색. 그럼 이 파란색으로 된 것도 표현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흰색, 검정색, 흰색, 흰색. 맨 마지막에 거는 안 그려도 여러분이 할 수 있겠죠? 맨 마지막에 어떻게 나와요? 검정색, 흰색, 흰색, 흰색. 그래서 사실 원래 문제 상황으로 되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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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정색 하나를 배열하는 방법수는 이 검정색의 위치가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예요? 4가지가 있으니까 여기서 보는 것처럼 1가지, 2가지, 3가지, 4가지 해서 총 4가지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맨 마지막에 있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뭘까요? 일렬로 나열하는 순열에서 번호를 떼었을 때 같은 것이 되는 순열은 몇 가지인가? 같은 것이 되는 순열은 이 위에서 몇 가지씩이었어요. 그렇죠. 이 위에서 6가지씩이었죠? 그런데 이 6가지는 사실 1, 2, 3을 어떻게 배열하느냐 이 가지였으니까 결국 3 팩토리얼 가지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래는 4개니까 4개를 일렬로 세우는 방법수는 몇 가지예요? 4 팩토리얼 가지인데 이거를 여기서 우리가 구한 6가지를 한 가지로 생각을 하는 거니까 3팩으로 나눠서 결국은 4가지만 나오게 된다. 이 원리를 이용할 거야. 근데 이거 나눠주는 거 써줄 거 보니까 원순열이랑 조금 비슷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우리 원래 원순열에서도 어떻게 됐었냐면 자, 원래는 n개를 일렬로 세우고 n개를 일렬로 이렇게 쭉쭉쭉쭉 세웠을 때 n 팩토리얼의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요거를 원에다가 배열을 하면은 어디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그 n가지의 똑같은 방법이 있기 때문에 밑에를 n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원순열과 비슷한 방법으로 생각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편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17페이지 조금 밑에 있는 부분부터 다시 더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어떤 상황이냐면 흰 바둑돌 3개와 검은 바둑돌 2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순열이에요. 아까는 흰 바둑돌이 3개, 검은 바둑돌이 하나 있었죠? 근데 이번에는 여기다가 검은 바둑돌이 하나 더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이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흰 바둑돌 3개에도 번호를 1, 2, 3으로 붙이고요. 검은 바둑돌에도 번호를 이렇게 1, 2로 구분해서 흰 바둑돌 1, 2, 3, 검은 바둑돌 1, 2를 일렬로 나열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일렬로 나열하는 순열의 수는 지금 총 몇 개죠? 5개죠? 5개이기 때문에 5P5에서 5팩토리얼 가지가 있다. 다음 쪽에서 마저 다시 더 보면요. 여기서도 아까랑 똑같은 방법이 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이 흰 바둑돌을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흰 바둑돌은 1, 2, 3이 순서를 계속 바꿔서 할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팩토리얼이죠? 그렇죠. 3팩토리얼이 여기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검정 바둑돌도 1, 2 서로 2개가 자리를 바꾸는 경우가 그에 따라서 계속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의 수는 몇 팩토리얼 가지? 그렇죠. 2팩토리얼이죠. 그래서 이게 각각 3팩에 대해서 2팩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얘는 전체 경우의 수를 뭘로 나눠줘야 되냐면 3팩 곱하기 2팩으로 나눠주셔야 돼요. 이 3팩 곱하기 2팩의 의미가 여기서 나오는 총 경우의 수를 의미를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총 경우의 수 3팩 곱하기 2팩 하면은 여기 써있는 몇 가지예요? 12가지가 되는 거죠. 12가지를 한 가지로 보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렬로 나열하는 이 5팩의 가지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얘네들을 다 세준 게 들어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이 12가지를 한 가지 경우만 보는 거니까 5팩을 2팩 곱하기 3팩으로 나눠줘야 우리가 구하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의 경우의 수가 나오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내용 정리 한번 해볼게요. 여기 이제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 이렇게 나와 있죠. n개 중에서 각각 같은 것이 p, q, 땡땡땡 r개씩 있을 때 이들 n개를 모두 일렬로 나열하는 순열의 수는 이렇게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는 보기를 이용하면 조금 더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 문자로 나눠져 있는데요. 5개의 문자 A, B, B, C는 A가 몇 개? A가 2개, B가 2개, C가 1개가 있으므로 일단 이 위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얘 5개의 문자를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가 여기 위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5팩토리얼. 그 다음에 A끼리 자리 바꾸는 거 2팩, B끼리 자리 바꾸는 거 2팩, C끼리 자리 바꾸는 거 1팩. 그래서 이거 3개를 곱해준 값으로 나눠주면 답이 30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위에 있는 거는 그거를 잘 정리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얘 식에 대해서 너무 고민을 할 필요는 없고 이 원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하니까요. 너무 문자가 많이 나온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문제에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 1번을 보시면요. 문제 1번에는 9개의 문자 해가지고 all is well 이라고 써있죠. all is well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네, 요거는 그 새 바보 3 idiots라고 하는데 그 인도 영화 있죠. 세월간이 세월간이죠. 세월간이에 나오는 명대사입니다. all is well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라는 뜻인데요. 얘를 모두 일렬로 나열할 때 다음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1번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기본적인 문제 오늘 배운 거를 잘 적용할 수 있는가. 얘야말로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인데 A 몇 개 있어요? A가 1개, 그 다음에 A는 1개, L은 L 하나, 둘, 셋, 넷, L은 4개 있죠. 그 다음에 나머지 I, S, W, E도 다 1개씩.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문자를 나열하는 방법의 수. 그러면 총 문자가 몇 개니까? 문자가 9개니까 위에 분자에는 9팩토리얼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A는 1개 있으니까 그냥 1팩이죠. 1팩은 사실 쓰나 마나 상관이 없기 때문에 1팩은 저는 안 쓸게요. 자, 그러면 A 1개 얘는 상관이 없고 L은 4개나 있어요. 그럼 밑에 뭐로 나눠줘야 돼요? 4팩토리얼로 나눠줘야 되죠? 그 다음에 나머지 I, S, W, E도 1개씩이니까 원래 뭐 뒤에 곱하기 1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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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팩 곱해줘야 되는데 1팩, 1팩 곱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안 써줘도 저는 계산에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얘를 계산해주면 끝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요? 얘는 9, 8, 7, 6, 5, 4, 3, 2 이렇게 곱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4팩을 그대로 제가 써주고요. 밑에 4팩 이렇게 되면 약분되는 게 바로 보이죠. 어떻게? 4팩, 4팩 약분하고 위에 것만 곱해서 계산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천천히 한번 여러분 계산해보세요. 6, 5, 30에다가 7 곱하면 210이고 210에다가 72를 곱하면 네, 그러면 얘는 1510인데 뒤에다 0 붙이니까 15120 이렇게 나오겠네요. 계산은 한번 천천히 해보세요. 자, 이렇게 첫 번째 문제는 해결이 됐고요. 2번 문제 한번 봅시다. 2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음이 양 끝에 오도록 하는 방법의 수. 자, 이제 자음이랑 모음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모음이 한글에서는 아야, 어요, 오요 이런 게 모음이라고 하잖아요. 영어에서는 5개가 모음이에요. 어떤 5개냐면 아, 에, 이, 오, 우 이렇게 A, E, I, O, U 이렇게 5개가 모음입니다. 그러면 이 위에 있는 것 중에서 모음을 찾아봐야겠죠. 모음 뭐가 있어요? 모음 여기 A 있고요. I 있고요. E 있죠. 그래서 얘네가 양 끝에 오도록 나열을 잘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어떤 경우가 있겠는가? 어떤 경우가 있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모음이 양 끝에 온다. 그럼 A로 시작하는 게 있겠죠. A로 시작하고 끝에가 뭘로 끝나는 거? I로 끝나는 거. 그쵸? 또 A로 시작하고
2로 끝나는 거. 그럼 이제 가운데에 여기에 문자들이 오는 거예요. 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는 한쪽으로 치워놓고 또 어떤 게 있냐면 A 말고 다른 문자로 시작할 수 있죠. 뭘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렇죠. 뭐 I, E로 시작하면은 A로 끝나고 I로 끝나고 이런 경우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I로 시작하면은 A로 끝나고 E로 끝나고. 자, 지금 모음이 선택된 게 A, E, I 이렇게 세 개가 있기 때문에 몇 가지 경우가 나오는 거예요. 6가지가 나오고 그에 대해서 여기다가 이제 세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중복되는 게 L밖에 없기 때문에 저 사이에 들어가는 것은 문자가 몇 개? 일단 7개의 문자가 들어가고요. 7개가 들어가고 L이 반복되는 게 4개밖에 없기 때문에 밑에 4팩으로만 나눠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경우의 수 총 몇 가지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 그래서 곱하기 6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계산해 볼까요? 그러면 이것도 아까 선생님이 보여줬던 방법 그대로 사용해 보세요. 위에는 7, 6, 5, 4, 3, 1 이니까 4 팩토리얼 이렇게 써주면 좀 계산이 쉽겠죠? 곱하기 6. 그럼 약분되는 게 누구누구? 4팩, 4팩 없어지고요. 위에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6 6, 5, 30 7, 6에 42 곱하면 1260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모음이 양 끝에 오도록 나열하는 방법수 선생님이 조금 여러분이 생각하기 편하라고 예를 다 써주긴 했는데요. 원래는 지금 모음이 3개가 있으니까 모음 3개 A, E, I를 세우는 방법수 중에 2개를 뽑아서 2개를 세우는 방법수인 3, P, E에다가 이제 식을 간단하게 쓰는 거예요. 자, 2개를 뽑았다고 생각을 하면 나머지 친구들은 L 4개랑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문자 3개만 남는 거죠. 그래서 L 4개랑 서로 다른 문자 3개 7개를 배열을 하는데 나머지는 1개씩 밖에 없고 L만 4개다. 그래서 이 식을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6 곱하기 4팩분의 7팩 이런 식이 나왔던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문제를 조금 더 잘 생각을 하고 많이 풀다 보면은 이 식을 바로 세울 수가 있을 거예요. 저는 이번에는 문제 예시를 좀 돕기 위해서 조금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다른 유형도 한번 알아봐야겠죠? 다음 쪽 넘겨서 다음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19페이지에 있는 예제 1번인데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서의 단골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자, 일단 문제를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고 생각을 해보세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도로망이 있다.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자, 최단 거리라고 하면은 어떻게 가는 게 최단일까? 일단 A에서 B로 가든 가장 쉬운 방법 생각해 보니까 오른쪽으로 4칸 가고 위쪽으로 3칸 가면 B가 되겠죠. 그런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오른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가다가 다시 이렇게 뒤로 돌아가지고 이렇게 B로 간다. 이런 친구들은 최단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되면 조금 곤란하겠죠? 그쵸? 그럼 또 이것도 생각해 보세요. 파란색으로 또 그려볼게요. 이렇게 잘 가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요. 이런 경우는 어때요? 얘도 최단거리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 최단거리라고 하는 것은 오른쪽으로, 그쵸? 가로로 4번 가고요. 그 다음에 세로로 위로 3번. 이렇게만 움직이는 거를 이제 최단거리라고 생각하고 이 방법의 수가 몇 개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거는 사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를 방법을 이용하지 않고도 하는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긴 있죠. 그거를 일단 먼저 알려주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한번 알려줄게요. 자, 방법 1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일단 똑같이 선생님이 하나 그려놓고요.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A에서 B까지 가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1을 이제 하나하나씩 써서 더해가는 방법인데 대각선에다 더해주는 거예요. 일단 가로 세로에다가 다 1을 써줍니다. 이렇게 A를 기준으로 오른쪽 위쪽 이렇게 1을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 여기로 가는 방법이 한 가지고 여기로 가는 방법이 한 가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점으로 가는 방법은 이 한 가지 한 가지가 합쳐서 몇 가지예요? 두 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에 있는 이렇게 있을 때 요 대각선이랑 요 대각선이랑 합한 수를 여기다가 써주는 방법으로 해서 B까지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럼 얘가 2였으니까 그 오른쪽에 있는 거는 2 더하기 1 해서 이 친구는 3이 되겠죠. 그러면 이 친구는 4, 이 친구는 4하고 1하고 더해서 5. 그러면 여기에 방법에 맞게 천천히 한 칸씩 또 올라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랑 더해주니까 여기는 얼마예요? 여기는 3. 그 다음에 3, 3 더해서 6. 그 다음에 여기는 10. 여기는 15.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까지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마지막에는 여기가 4, 그 다음에 4하고 6하고 더하니까 10, 10 더해서 20, 여기는 20, 15 더해서 마지막에 35. 그래서 A에서 B까지 가는 방법은 총 몇 가지가 있다? 35가지가 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서 생각하는 방법이에요. 자, 아까 처음에 선생님이 문제 최단거리로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할 때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고 했냐면 가로로 4번, 세로로 3번 이렇게 간다고 생각을 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친구는 이렇게 순서만 잘 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 그림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그림에서 보면은 가로로 가는 거를 뭘로 생각하는 거냐면 가로를 A로 생각하고요. 세로를 B로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요. 지금 여기 그려져 있는 이 방법을 보면 A, A, B, A, B, A, B. 그래서 이 방법은 이렇게 따라가는 방법을 뭘로 생각하는 거냐면 A, A, B, A, B, A, B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단거리로 가려면 A가 몇 개 필요하고 가로로 가는 거 4번, 세로로 가는 거 3번. 그래서 얘를 어떻게 배열하느냐가 이제 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이 아무렇게나 써놓고 어떻게 가는 길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A,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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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이렇게 가면 어떻게 가는 걸까요? 네, 일단 A 오른쪽 하나 가고 A, B니까 올라가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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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이렇게 쓴 거는 방금 선생님이 표시한 빨간색으로 이렇게 대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1대1로 맞교환해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결국 어떻게 바뀌는 거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인데 뭐를 배열하는 거냐면 A 4개, B를 3개만 배열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몇 가지예요? 전체 7개를 배열하는 거니까 7팩토리얼이 위에 들어가고요. 밑에는 몇 팩, 몇 팩. 그렇죠. 4팩, 3팩 이렇게 나눠주면 됩니다. 실제로 계산해서 35가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자, 얘는 7, 6, 5, 4, 3, 2, 1이니까 얘 또 4팩으로 써주고요. 밑에 4팩 곱하기 3팩 써주겠습니다. 약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4팩, 4팩 없어지고 3팩이 6이니까 결국 얼마 남아요? 7, 5, 35. 그래서 방금 우리가 계산했던 이 앞에서 봤던 이 친구랑 결국 같은 방법이 나온다. 이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서는 어떻게 가야 되는가? 가로를 뭐 A라고 놓고 세로를 B라고 놨을 때 A 4개, B 3개를 배열하는 방법수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심화 문제 하나 있거든요. 문제 2번 마지막으로 풀어보고 오늘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의 마지막 문제, 2번 문제만 빠르게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바둑판 모양의 도로망이 있다. A에서 출발해서 P 지점을 지나 B 지점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 여기서 가는 방법은 어떻게 가는 게 있을까요? A에서 P를 지나서 무조건 여기 P를 지나서 그 다음에 B로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 얘는 안 쓰는 도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그렇죠,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하나는 여기 A에서 P까지 가는 딱 여기서만 이용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P에서 다시 B까지, 이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1번은 A에서 P까지 가는 최단거리, 이거를 구하시고요. 두 번째는 P에서 B까지 가는 최단거리로 가는 방법수, 요거를 구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A에서 B까지는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해줬던 것처럼 그림을 그려서 생각해도 되고, 지금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는 A, B 이용해서 그 공식 이용해서 하는 걸로 더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때는 가로로 가는 A 몇 개? A가 3개고 B가 2개죠. 그리고 이 문제는 A에서 P까지 가는 최단거리 방법수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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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를 나열하는 방법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총 몇 개예요? 5개니까 5팩토리얼 같은 거 A 몇 개? 3팩, B 몇 개? 2팩,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계산해주면 5, 4, 3, 1, 3팩, 2팩 나눠주니까 약분해서 어떻게 써줄까요? 그렇죠. 2팩은 2니까요. 5, 2, 10, 10까지만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P에서 B까지 가는 최단거리다. 그러면 P에서 B는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이네요.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얘도 A, A, B, B. 얘는 어떻게 나열하는 거예요? A 2개와 B 2개를 나열하는 방법수랑 똑같다. 그래서 얘는 몇 개니까? 4개니까 위에 4팩 들어가고요. 밑에는 A 2개, B 2개. 자, 얘도 계산해 봅시다. 4, 3, 2팩이고요. 2팩, 2팩입니다. 약분되는 거 누구예요? 2팩, 2팩 없어지고 1은 2니까 2. 그래서 남는 거는 6가지. 자, 그러면은 이 10이랑 6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이 10이랑 6을 더할까요? 곱할까요? 뺄까요? 나눌까요? 그렇죠. 여기서는 2개를 곱해 주셔야 됩니다. 10 곱하기 6 해서 답은 60가지인데요. 왜냐면 2개를 더하면 안 되고 이렇게 갔을 때 여기서 또 6가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또 이렇게 갔을 때 여기서 6가지.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다 6가지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6을 10번 더해준다. 그래서 10 곱하기 6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오늘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여러분 어떠셨나요? 영상이 조금 빨라서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었다면 다시 돌려서 여러 번 복습을 해보시면 잘 이해가 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6강에서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나오는 그 문제 유형이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기 때문에 몇 가지 유형에 대해서만 숙달이 되면 또 여러분이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때문에 조금 암담한 상황이긴 하지만 이런 때 집에서 조금 더 가족들이랑 시간도 많이 보내고 자기가 못 해봤던 거 또 계획을 세우는 시기로 잘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는 내일 7강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